세무사님, 저번에는 정기조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법인세 비정기조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뭐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정기 조사는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세무조사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확인할 항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기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기간 자체도 뭐 1년이 아니라 3년,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는 기간이 뭐 한 달이 아닌 두 달,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기조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크실 텐데요. 네. 비정기조사가 어떤 경우에 주로 나올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야 될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조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선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이제, 흔하게 발생되는 게,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하는 팀이 있지만, 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팀에서 어떤 내부적인 서류,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 세금을 좀 적게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조사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3자 이한 신고, 탈세 제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탈세 제보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세금 탈루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세무조사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정기조사를 받게 되면 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네. 그럼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을요? 네. 모든 조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비정기 조사 또한 통지서를 보시면 어떤 부분을 내가 조사를 받는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서 내에 내가 소명해야 될 세금 종류, 세목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기간이 대상이 되는 건지, 내가 조사를 실질 받는 기간은 언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기간에 내가 신고한 내역들을 검토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료가 사실 분실되거나 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가 네. 세금하고 직결이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정기조사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통합조사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들이닥친 예치조사도 있을 수 있고, 부가세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어떻게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